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소통 채널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에 보면 많은 회사들이 소통 부재에 대한 이야기 엄청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조직은 왜 소통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대표이사 입장에서 이 소통의 투비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조직은 1000명의 직원이 있어요. 이 1000명이면 사람들이 많겠죠. 이 1000명이 꼭 한 명처럼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한 명처럼 움직이지 않죠. 왜 각자 아니면 부서별로 아니면 본부별로의 이익이 있다 보니까 조금 거기다 이기주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한 명처럼 움직이지 않고 뭔가 삐그덕 합니다. 그런 현상이 발생되면서 대표에서 하는 말이 어떻게 언급하냐면, 야, 우리 조직은 업무 소통을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업무 소통 채널을 좀 다양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해서 스타트 합니다. 그러면 많은 회사들이 업무 소통을 엄청 많이 만듭니다. 품질 관련된 업무 소통, 인사 관련 업무 소통, 다음에 그 영업 쪽의 업무 소통, 아니면 세대 간의 업무 소통, 다양한 형태의 업무 소통 운영되는데, 실제로 보면 업무 소통이 원활하게 하지 않아요. 각 부서의 특성별로 각자 알아서 그냥 소통하는 겁니다. 근데 직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대표이사 간 다음에 본부장 간 다음에 또 사내 블라인드 다양한 소통 채널에 막 참석합니다.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소통 채널 많다 보니까 업무 필요하면 엄청 높아져요. 또 대표이사 간 다음에 또 언제 합니까? 대부분 다 점심시간 때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점심시간 때 간 다음에 참석하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편하게 밥 먹고 싶은데 대표에서 앉아 있으면 밥이 제대로 넘어갑니까? 눈칫밥 먹다 끝나는 거죠. 이렇게 막 막상 하는데, 막상 소통 시간에 자기 이야기를 하면 사업 관리가 전혀 안 돼요. 그냥 정확하게 이벤트성 소통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어느 기업은 다 존재합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 어떻게 개선할 거냐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서 기업들이 한 번쯤 고민하는 거야. 지금까지 전사 차원의 소통이나 본부간 소통을 제대로 한번 쫙 조사해 보는 거야. 조사해서 어떻게 효율화 시킬 건지, 중복되는 거 있으면 좀 통합할 거고, 누락된 거 있는지, 비효율적 요소가 있는지를 다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그 방안을 수립하는 게 소통 채널 진단 및 효율화 방안 수립입니다. 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소통 채널 진단하고 효율화 방안의 절차는 크게 3단계로 갑니다. 편의상 1번, 2번, 3번 칩시다. 자, 이 소통 채널 개선의 투비 모습은 큰 축은 2개예요. 양적인 거하고 질적인 거 있어요. 분명히 양적으로 하면 전사 차원의 소통 활동도 많이 하고 각 본부별로 사업부별로 각자 알아서 소통 채널 합니다. 그럼 다 기본적으로 많다는 거죠. 그럼 직원들이 소통 채널 많다면 직원들은 거기 해서 참석해야 되는 관계로 피로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 피로감을 줄이고 선택과 집중을 좀 접근하는 컨셉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면 2번째, 질적인 개선. 이걸 어떻게 바꿀 건지를 방향성을 잡아야 돼요. 그 양적인 개선 통해서 수치화도 시키고, 현업 소통 채널 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질적인 개선도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전사 차원의 소통 체계가 확립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소통 채널 조사는 어떻게 할 거냐? 기본적으로 시트가 있어야 돼요. 시트. 그 시트는 소통의 채널의 명칭, 목적, 주관 부서, 참석 대상, 주기, 빈도, 운영 방식, 그리고 또 하나, 이 소통 채널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를 조사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점은 제거, 축소, 강화, 통합이죠. 자, 제거는 가감하게 제거하면 됩니다. 이 소통 채널은 효과성이 많이 낮다 보니까 당연히 제거하자. 축소는 뭐냐면 매주 하는 거를 격추도 줄일 수 있는 거고, 매월 한 번씩 하는 거를 격월로 이렇게 축소 방안. 강화는 레벨업입니다. 그러니까 현 소통 채널을 어떻게 레벨업을 시킬 건지. 통합은 A 소통 채널하고 B 소통 채널이 좀 유사하다 그러면 가감하게 통합하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먼저 현업 직원들한테 한번 조사를 합니다. 조사하고 플러스 이 현재 소통 채널의 운영 만족도를 조사해야 됩니다. 인식 수준이죠.
수준. 그래서 전 직원 할 필요 없고 한 샘플링 1000명이면 한 300명 정도의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소통 채널의 만족도, 사후 관리의 만족도, 그다음에 그 소통과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요인까지 다 같이 조사를 합니다. 한 문항은 한 30개 문항 정도 만들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직원들 생각하는 소통 채널의 만족도하고, 그다음에 현업 직원이 생각하는 소통 그 실태 조사 두 놈 합쳐서 우리 조직은 뭐가 강점이고 뭐가 취약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이슈가 뭔지 이제 명확하게 뽑아냅니다. 소통 채널 관련해서. 그 다음 단계 보면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이런 문제가 왜 발생되는지를 한번 검증해야 돼요. 그 검증 어떻게 하면 이게 주간 부서 소통을 담당하고 주간 부서 담당자하고 협의하는 거예요. 요거 조금 바꾸면 안 돼요. 좀 추가시키면 안 돼요.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약점과 개선점 도출하고 처음에 제시했던 제거, 축소, 강화, 통합 이 4가지 관점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거야. 그래서 제거는 진짜 제거해야 되냐? 축소는 어떻게 축소하는 거냐? 매주가 아니고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강화는 레벨업 어떻게 할 거냐? 통합은 여러 협동체는 어떻게 통합시킬 거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지 말고 좀 합쳐서 쓰면 안 되냐? 이렇게 조금 요 관점에서 서로 간에 이제 미팅하는 게 누가 이 소통을 하는 주간 부서 아니면 외부 컨설팅을 같이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 채널의 개선 방향성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 채널 만족도가 낮은 이유가 사람 문제인지 제도상 장치가 없는 건지 장치 있는데 운영상 문제인지 명확하게 규명하는 거죠. 규명한 다음에 소통 체계를 효율화시키는 거예요. 소통 채널을. 그래서 기능별로의 소통 채널에 대한 역할도 한번 재정립할 거고, 제거, 축소, 강화, 통합 관점에서 소통 채널은 효율화 한번 시킬 거고, 그 대상별로 소통 채널을 어떻게 설계할 건지를 레벨업 시키는지, 매트리스 구조를 만드는지 해서 소통 체계도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런 체계도를 가지고 뭐가 좀 누락된 거는 합쳐야 될 거고, 뭐가 또 빠진 거는 추가시킬 거고, 이런 관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소통 체계의 주비 모습입니다. 그래서 각 채널별로의 그 앞에서 CT에서 제시한 그 방향제도 갈 수 있게끔 최종 의사결정하는 건 누구한테? 스폰서한테. 스폰서 대부분 CEO죠. CEO도 보고한 다음에 소통체의 효율화 방안을 보고하고 그 대표이사가 도장 받으면 그때부터 강하게 실행하는 단계. 이 단계도 접근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소통 채널 진단부터 효율화 방안을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고, 실제 저희가 이제 많은 회사하고 거래해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소통 채널은 한 번 정도는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아니고 한 2년에 한 번씩 소통 조사해서 방향성 잡고 어떻게 고도가 어떻게 높일 건지 관점에서 한번 고민해야지만 직원들에 대한 업무 피로도가 계속 줄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소통 채널은 계속 만들어져요. 특정 이슈가 있어요, 무조건. 그러면 계속 만들다 보면 기존은 현재 10개 하고 있는데 플러스 20개 더 붙다 보면 더 진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에서 2개 받으면 최소한 2개는 빼야죠. 2개는 해야지만 계속 10개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효과성이 낮은 소통 채널 가감을 버리고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좀 고도화시키고 이런 관점에 접근해서 해야지만 직원들 피로감 최소화시키면서도 소통 효율화가 상당히 높게 향상됩니다.